제가 창덕여 중에서 이렇게 공간을 2년여 공간을 바꿔서 이렇게 해본 경험에 따르면 공간을 만드는 것도 사람인데 또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을 만들더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학교 비전이 공간을 바꾸다 해서 저희가 비전을 가진 것들을 이제 잠깐 소개하면, 학교의 비전을 많은 학교들이 가르침보다는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그래서 질문, 경청, 대화, 토론이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려고 노력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움의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제가 2014년에 창덕여중에 왔을 때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학교에는 교실만 중요한, 그러나 그 교실은 별로 배움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여전히 현재에도 그런 학교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공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컨셉을 나눠볼 때 첫 번째 이제 배움의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움의 공간은 이런 그 저희 철학을 담아야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그 배움의 공간으로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교실의 책상입니다. 책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모난 책상과 사다리꼴 책상,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을 선생님들께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다양한 책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크게 요구를 해보니까 네모가 아닌 책상과 네모인 책상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의 크기보다 좀 큰 크기로 네모인 책상을 원하는 교과는 네모, 그리고 네모를 원하지 않는 교과는 이런 사다리꼴 책상을 저희가 이제 샀는데, 이 책상들은 전부 다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간편했고요. 의자들도 색상을 맞추면서 바퀴가 달린 의자를 선호하는 교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없는 의자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교과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책상을 샀는데, 이 배움의 공간에서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활동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배움의 공간에서 책상, 의자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움의 공간이라는 게 사실 교실, 그냥 그럼 교실, 학교와 교실은 거의 등호로 연결되는 이런 공간 개념들을 갖고 있었고, 지금 많이 바뀌려고 지금 이런 연수들도 하고 있는데, 배움의 공간, 교실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의 공간들이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고, 교실만이 아닌 배움들이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학생의 삶에서 다양한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체험 공간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3층에 그때는 이제 과학정보부가 있었는데, 과학정보부가 있는 그 앞에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그 긴 테이블을 갖다 놓고 학생들이 그 주에 또는 그 단원에서 실험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공간이에요. 이거는 교장이 시킨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공간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 창덕여중이 생각했던 배움의 공간을 잘 보여준다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교실이 배움의 공간이지만 교실만은 아니고 복도도 교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사례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의 공간은 계속해서 아마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비전이 또 공간을 바꾸는데, 배움의 공간에서 학교에 없던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보통 이제 학교는 네모나고 책상과 걸상이 전부 다 이렇게 칠판을 향해서 있는 교실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있잖아요. 뭐 기껏해야 그것의 위치를 바꿀 뿐, 배치를 바꿀 뿐, 이렇게 다른 공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2014년에 설계를 해보니까 여전히 그런 컨셉으로 설계도가 있어서 저희는 좀 달라야겠다. 그래서 학교에 없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학교에 없던 공간의 개념은 교실과 책상이 없는 공간을 이제 막 생각해 보다가 이제 만들었던 공간들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 누리방인데요. 그때 요 장면은 호주하고 학생들이 교류 수업하는 것이었어요. 예, 과학하고 영어하고 사회를 융합시켜서 호주의 학생들과 과학을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수업들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예, 그래서 이게 누리방 사진이고요. 누리방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까랑은 사뭇 다르죠, 그죠? 약간 뭐 자세들이랑 좀 이렇게 배열이랑 책가방이 책상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요거는
안에도 학생들이 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인지 메이커라고 저희 그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를 바꾸는 배움과 생활이 이렇게 되게 밀접하게 되는 그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도 있고 있는데 그 캠프 중에 있는 모습 사진입니다. 배움이 꼭 수업 중에만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전이 이제 공간을 바꾸다 해서 두 번째 비전이 지식을 넣어주는 교육에서 학생의 생각을 끌어내는 교육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과 자유로운 표현을 존중하는 학교다. 저희가 이렇게 패러다임을 잡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공간으로 표현하는 공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공간들을 몇 개를 만들었는데요. 표현하는 공간, 뭐 대표적인 공간이 당연히 소극장이네요. 이때는 창덕여중이 이제 소극장을 만들 때 그 당시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재는 중학교의 협력 종합 예술 활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16년에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미 소극장에서 그런 협력 종합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모티브를 좀 제공한 측면이 있는데 이 소극장에서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 국어, 영어의 융합 프로젝트라고 해서 테드를 학생들이 하고 있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국어, 영어 융합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현하는 공간인데 표정을 보면은 학생들이 뭔가 굉장히 주도적이고 뭔가 즐거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공간으로 이 소극장을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소극장을 쓰는 모습은 사실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예, 이게 학생들이 이제 뭔가 댄스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뮤지컬의 장소로도 쓰이고요. 댄스 동아리라든가 동아리 발표, 학생들의 소규모의 축제, 공연장, 그다음에 뭐 국어 시간에 분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하는 공간으로 잘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저희가 또 많이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돌방인데요. 온돌방은 바닥을 보시면은 책상이 없고요. 이제 마루 바닥인데 거기가 데워져요. 따뜻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스포츠 클럽의 발레 수업하는 곳입니다. 스포츠 클럽이 이제 4개의 종목이 있는 학생들이 발레하고 있는데 발레를 이제 온돌방에서 해요. 그래서 그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역시 책상과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신체 표현도 가능한 공간들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학교에는 저는 혹시 학교가 여건이 되면 저는 책상과 의자가 없는 학생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전인데요. 개인 간 경쟁 교육에서 협력, 네트워크 교육으로, 그리고 공유와 나눔이 일상화되는 학교로, 이것이 학교의 비전인데요. 그래서 나누는 공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나누는 공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누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2층에 있는 나눔방입니다. 홈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간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좀 어떠세요? 분위기가? 예, 좀 자유롭죠. 여기는 바닥이 원래 이 타일 바닥이었어요. 타일은 바꿨지만 원래가 타일 바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형 천장을 만들었고, 아까 2층은 좀 공간의 위치가 좀 다르면서 그 마루하고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2층에는 마루 바닥과 위에 그 목재로 된 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따뜻한 분위기인데요. 교무실과 이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도 똑같이 학생들 컴퓨터가 있는데 자유롭게 컴퓨터를 쓰지만 그 공간은 일부러 스탠딩을 높였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를 하더라도 좀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좀 선생님들도 쓰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좀 따뜻한 분위기로 하고 싶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로 선생님들이 앉아 계셔서 이 사진을 가져왔고요. 근데 실제로 부서협의회나 학습 공동체나 뭐 학부모와의 상담이라든가 학생과 학생이 교사의 상담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공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홈베이스죠. 역시 지금 계신 곳이 홈베이스이자 교실이자 막 이런 공간인데요. 예, 이건 좀 되게 초창기 사진인데요. 예, 이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그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 그 방과 후에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비전 중에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적 교육이어야 된다. 그리고
삶이니까 물리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를 추구한다. 이것이 학교의 비전인데요. 예, 그래서 즐기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즐기는 공간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즐기는 공간 중에 제가 역사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사 공간 중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전자앨범 있는 곳이에요. 이 전자앨범은 이전에 그 앨범들을 가지고 전자화해서 DID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지나면 그 해 것만 넣으시면 돼요. 프로그램상에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이 전자앨범 있는 곳이 이렇게 마감을 되게 잘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3번이나 페인트를 칠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바로 거기가 이렇게 해진 거예요. 페인트가. 학생들이 계속 거기서 쳐다보느라고 교복으로 이걸 달아가지고 제일 빨리 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가서 선배님 찾고, 또 우리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 중에 창덕여중 출신이 많아요. 선생님들 어릴 적 모습 찾느라고 여기가 막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찾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공간인데 여기가 즐기는 공간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즐기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이제 레고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레고 지금 여기 초창기에 레고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고 동아리가 그 레고월을 막 꾸미는 그런 공간이에요. 사실은 이 안에 콘텐츠, 이 아이콘 같은 거 다 학생들이 여기 웰컴 투 창덕 이것도 다 학생들이 만든 거고요. 학생들은 그 앱이 있어서 만들고자 하면 금방 뚝딱뚝 잘 만드는데 초창기에는 이걸 학생들이 만들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만들게 하고 싶어서 제가 보여주고 싶다기보다 즐기게 하고 싶어서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즐겁게 동아리 시간에 만들고, 밑에 그 테이블은 그 안에 레고도 들어있고 학생들이 올라가서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날로그는 만지는 거잖아요. 터칭하는 거잖아요. 직접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가능한데, 저는 이 레고월이 아날로그적인 경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교장으로서 4년밖에, 최대한 4년밖에 못 있는데 다음 교장님이 이걸 싫어할 수 있잖아요. 이 컨셉을. 그럼 바꿀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레고월을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걸 누가 바꾸냐, 학생이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즐기는 공간 중에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책방역 갤러리입니다. 네, 여기가 식당 가는 길이에요. 당연히 즐겁겠죠. 예, 시간적으로 굉장히 즐거우니까 식당 가는 길목에 있고요. 책방 옆에 있고요. 자기의 작품이나 상장 같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사고요. 저희가 행사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건 교사의 어릴 적 사진을 모집해서 선생님 알아맞추기 게임을 책방에서 했는데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맞추기 하니까 굉장히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갤러리가 살아나더라고요. 두 번째, 작은 성공의 경험으로 주인덱인데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는데 첫 번째는 스타일 만들기. 그래서 스타일 만들기 중에 서체 정하기, 그다음 색상 정하기, 그리고 비전을 만들고 일상화하기, 두 가지로 스타일 만들기와 비전 만들고 일상화하기로 제가 이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서체 정하기예요. 서체의 컨셉은 내가 정한다예요. 나는 누구냐면 이제 주로 학생 그리고 교사 직원이었겠죠. 예, 그때 제가 했던 판넬을 사진을 얻었는데요. 이 세 개 중에 밑에 보시면 뭐가 됐을 것 같으세요?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 게 됐겠죠. 이 왼쪽 게 지금 고도체인데요. 이게 이제 자유서체예요. 저작권을 안 낸다는 거예요. 저작권 안 내는 서체인데 이 고도체로 정해졌어요. 주로 학생들의 의견이 붙여진 게 학생들의 의견인데 점심시간에,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저희가 서체를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하고, 그 서체를 지금 현재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연구보고서에 모든 서체에 이걸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들이 정한 서체이기 때문에 애정이 많아요. 이 서체를 누가 찾아왔냐? 선생님이 찾아오거나 제가 찾아오지 않았고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전문가한테 저희가 쓸 수 있는 서체 좀 찾아주세요 했더니 세 개를 찾아주면서 이 세 개가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특히 좋은 것은 이것이 저작권이 걸리지 않습니다. 세 개 중에 선택해서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맨 왼쪽에 했는데, 왜 좋냐고 저 그때 포스트잇을 막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거의 다 나오는 의견이 동글동글해요, 귀여워요, 뭐 예뻐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붙여주면서 여기에 몰표를 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체 정하기의 경험이 창덕의 구성원을 많이 초창기에 바꾸는데 기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색상 정확인데 전문가 도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4개를 찾아줬어요. 색상을요. 이게 팬톤 칼라칩이라는 건데요.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팬톤 칼라칩은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이 팬톤 칼라칩은 색상이 진짜 다양한데 그 색상만 주면 몇 번 무슨 A, B, C 그걸 주면 페인트로 다 기계로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이 팬톤 칼라칩은 가구든 페인트든 뭐 아니면 다른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범용으로 쓸 수 있다는 디자인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요. 저희가 거기서 정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순서가 올라오시면서 다 아셨죠? 어느 게 1, 2, 3, 4층일까요? 지금 여기 당연히 계시니까 저 주황색이 4층이고 저 이 옥색 같은 게 비치색 같은 게 3층이에요. 소극장 있는. 그다음에 저 그린색이 2층이고 저 파란색이 1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정할 때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책이 좋으냐 막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주황색이 된 거를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주황색이 여기 지금 윗센터 옆에 있는데 이 4층이 윗센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윗센터가 그때 유일하게 인테리어가 된 위치였는데 거기가 주황색으로 바깥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거를 존중하자 그래서 4층에 이걸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학년 배치의 개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층 색깔을 정했는데, 기존의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디자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색상을 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색상 정하기에서 하나 이제 통일과 조화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아래가 1층, 2층, 3층, 4층인데 색상을 정한 다음에 그걸 모든 데다가 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시면 계단 올라올 때 숫자, 교실의 팻말, 그리고 올라올 때 유리 게시판, 그리고 그 공간, 특별한 공간인 그 공간들을 바깥에 싸고 있는 복도의 부분, 그리고 가구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하려고 노력했어요. 딱 올라오면 정신 안 차리고 올라와도 몇 층인지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약간의 그 공간을 이렇게 개념화해주는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저희가 그것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저희가 스스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주인이 되는 길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계단, 명패, 게시판, 복도, 가구 등에 일관되게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 그랬더니 제가 끝나고 나서, 교장이 끝나고 나서 공간을 바꾸실 때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다 그 공간 색상 개념을 다 차용하셔서 그 개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지속 가능하겠죠? 학교가, 국립학교도. 그 다음에 작은 성공의 경험에서 비전을 만들고인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비전을 제가 교장이 와서 비전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쑥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 철학을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학습 공동체의 선생님들이 2017년에 이 비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학생상, 교원상, 학부모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전체 구성원들 동의를 받아서 비전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고 그걸 내면화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좋은 비전들이야 세상에 많은데 학교들이 비전은 좋은데 그것이 내면화 안 되는 게 훨씬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만들었다. 구성원이 스스로 만들었다. 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나 그걸 일상화하는 게 중요해서 일상화를 하는데, 학생들이 가지는 플래너에도 이제 막 싣고, 교육계획서 당연히 싣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에코백인데 이 신입생 오면은 교과서 담아주면서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에게도 나눠주는 백인데, 거기다가 비전을 넣었는데, 이 5개 공감, 도전, 협력, 건강, 즐거움은 창덕여중 구성원들이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 만든 핵심 가치입니다. 스스로 찾아낸 핵심 가치이고, 이 핵심 가치를 모든 곳에 일상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비전을 스스로 만든 것도 너무나 칭찬할 만한데, 저는 일상화했다. 그걸 항상 내면화하려는 작은 노력을 했다. 그것이 아마 주인 되는데 더 굉장히 기여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관성과 한계에 도전하다인데, 수업은 교사에게, 시설은 전문가에게, 이렇게 다 뭐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시설은 전문가에게가 제가 해보니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전문가들은 뭔가 전문가인데 우리 학교의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우리 학교의 전문가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 대신 이런 시설적인 거나 어떤 이런 거에 전문성이 부족한 거예요. 항상 거기에 갈증을 많이 느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전문가는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노력을 많이 해서 학교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문가를 만나면 전문가가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냥 전문가한테 선택지를 주세요. 저희 마음을 읽어서 해주세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창덕이 그래도 성공했던 거는 내부의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잘 받은 게 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2016년에 내부 환경 개선 공사를 저희 주도로 이제 발주를 해서 했는데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표를 놨는데 이게 뭐냐면 인이 인테리어, 사인하고 픽토그램, 전기, 가구 이걸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이 분야가 뭔지. 그래서 구성원들이 막 TF를 만들어서 이걸 막 체크하면서 이 업체한테 마지막에 어떤 부분을 더 요구해야 될지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까지는 나름의 노력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전문가가 끝까지 잘 책임져주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돕는 교사를, 교직원을 전문가가 돕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과 한계에 도전한다 해서 익숙한 게 좋다 그러시잖아요. 저희 시설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 오면요 그냥 익숙한 게 좋다 하면서 기존의 걸 가져오세요. 창호를 교체하려고 보니까 창호 디자인을 다 똑같이 네모난 거 8개가 반복되는 미닫이 창 8개 반복되는 거로 새 거를 갖고 오신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때까지 쭉 경험하면서 위에 창문을 한 번도 열은 적이 없어요. 안 열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창문은 열지 않는데 왜 열려야 되는 미닫이 창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창이 뭐냐? 그게 통창이다. 그래서 통창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관찰을 해서 저희가 정말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이 밑에가 프로젝트예요. 위엔 통창이고 밑에가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창을 할 때 위에 통창은 시각적으로 넓은 면을 차지했고요. 그다음 아래 프로젝트는 작은 거를 했는데 이분들이 전문 용어를 들고 오면서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환기는 어떻게 합니까? 환기가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 창 요만한 거 갖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교과교실제를 하기 때문에 매 시간 학생들이 교실 앞문과 뒷문으로 다 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기는 교실 입구로 충분히 한다. 복도로도 하고 하니까 이 창이 굳이 환기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설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 열어봤더니 여기 뭐 빠져나간다. 그래서 한참 동안 또 설왕설래 했었는데요. 저희가 외벽에 단열이 없어서 외벽을 붙였어요. 붙이다 보니까 외벽이 두꺼워졌어요. 다 열어도요,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너무 안전합니다. 저희가 수직의 단면을 그려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창과 통창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설득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잘 관찰해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 환경을 쓰고 있는가를 알면 설득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사례에 통창을 만들고 통창의 크기를 크게 하고 밑에 프로젝트 창을 만들게 되니 어떤 상황이 저는 관성과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생각해서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또 관성과 한계에 도전했던 게 외벽 디자인을 오는데 이분이 알록달록해서 너무 예쁘게 디자인을 해오신 거예요. 대부분 학교들 새로 지은 데나 리모델링한 데 가면 다 튈수록 좋다. 예쁘게 해오시죠. 결국은 설득을 거쳐서 이렇게 갔어요. 너무 밋밋하죠. 그죠? 하나도 안 튀죠. 예, 저희의 그때의 얘기는 주변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 찍고 막 다니면서 정동길 어디에도 지금 디자인해 오신 거 없습니다. 저희는 정동길에 어울리는 디자인 할 겁니다. 라고 또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외벽은 저희가 오히려 해서 정동길에 어울리게 했고 창호는 기존의 것들 가져왔는데 세상에 없는 디자인을 저희가 만들어냈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였던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학교라는 공간이 어떻게 공간을 쓰는가를 잘 관찰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2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이 공립학교 4년 만에 교사들은 또 5년 만에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미래학교라는 이런 실험이나 성공이. 그래서 교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뀌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측면이 계속 지속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면 항상 더 발전하고 있고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저희는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공유 캘린더를 쓰고 이것이 회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많이 바꿨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에서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교육 과정입니다. 네, 저희가 짝토론 이런 거 처음에 자율 학교 재량 활동으로 했다가 제가 신설 과목으로 교육 과정에 넣었던 그 기본 취지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 교장의 어떤 특색 프로그램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교과목을 신설했고 여태까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남아서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짝토론 뮤지컬입니다. 이게 교육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에서의 그 지속 가능성은 유지보수겠죠. 무엇보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유지보수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기록하고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뭐 다른 어떤 그 변화를 이제 꾀할 때 많이 고민했던 지점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반영하는 게 진정하게 잘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의견을 반영한다 해서 자, 너네는 뭘 원하니?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문성의 수준에 맞게 잘 물어보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외부에서 온 전문가는 그거를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학교라는 공동체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정말로 그 의미 있게 해석해내는 일,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한테 잘 소통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교장들도 그런 걸 훈련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학교가 굉장히 안에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제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좀 정리했던 부분이 도움이 됐고요. 또 뭐 TF를 따로 만들어서 공부도 했습니다. 책도 사고 제가 조명 이런 책을 사서 따로 공부도 하고 또 좋은 공간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는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런 노력들도 사실 많이 했고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은 저희를 도와주는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컨설턴트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 색상에 대해서는 요분한테 좀 물어봐서 그래도 저희보다 나으니까 요 부분을 컨설팅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언어를 전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컨설팅을 좀 자주자주 짧게 받았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수준이 낮은 그 수요자의 의견을 물어볼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좁혀서 가능한 수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 자유서술식이나 선혼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고 약간은 선다형으로 물어봐야 된다. 그때 그 선다형은 누가 내주냐? 전문가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장으로서 했던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불필요한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저희는 요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고 저희의 그 욕구도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그대로 기존 거를 하고서 했다가는 저희가 다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뭔가 뺄 거를 저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클라우드 시스템도 그 빼는데 많이 일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회의나 여러 가지 계속 관찰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계획서를 1년에 한 번 저희가 만들고 같이 만들었어요. 교장선생님이 결제를 하죠. 그러면 그 결제는 결제니까 그 다음에 기본계획 없이 거기에 있는 예산들은 바로 지출품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작은 것들,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의 어떤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는 그런 거를 계속 발굴하는, 저는 뭔가 줄일 게 없는가 이렇게. 그다음 위원회를 이렇게 부장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위원회하고 부장회의를 통폐합해서 같이 모였을 때 그 안건을 올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뭐 에너지와 뭔가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는데 저는 많이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생겨난 여력을 그렇게 좀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동시에 같이 이뤄졌어요. 그래서 뭐를 채웠냐? 같이 협의하는 문화. 그래서 회의라든가 학습 공동체라든가 교과협의회라든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형식적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본인이 배우고 또 본인이 어쨌든 역할을 하게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래서 그런 회의와 협의 문화하고 불필요한 걸 빼는 쪽으로 집중을 교장으로서 많이 했던 것 같고요.